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포근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완화가 됐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요. 미중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라는 소식에 간밤 주요 글로벌 지수들 모두 다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힘찬 매수세 0.9%가량 상승을 하면서 220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1% 넘게 오르면서 67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국회에서 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과 2차 전지주 흐름 좋았고요. MLCC 관련주들과 또 그래핀 관련 종목들도 탄력 좋았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밖에 반도체와 IT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쪽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좋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증시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고요. 우선은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큰 어떤 그 변수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반등이 좀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양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또 수급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증시 자체가 이 중동발 악재로 일단은 약간 변동성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돼줬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향이 좀 짙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제한적 하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전히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선 이제 그 지수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화면을 보게 되면은 5일선을 지금 현재 타고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매는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또 이제 곧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부실한 종목들에 대한 악재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늘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동안에 좀 변동성을 줬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뭐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거래량도 뭐 한 10,000주, 20,000주밖에 안 되고 뭐 굉장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증시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뭐든 자연스러운 현상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잘 안 가더라도 흐름 자체가 우상향인 종목들이 좋은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의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갑자기 팍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직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보면 연속성이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당히 강하게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들,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포커스를 갖기보다는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종목들 가운데서 좀 매매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이 초록색 선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 초록색 선과 이 검정색 5일 이평선의 어떤 그 이격, 즉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간격을 조율시켜주기 위한 변동성을 줌으로써 이렇게 그렇죠? 줄어들었다가 다시 벌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 이격 자체가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점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혹시 모를 변수를 위한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증시는 혹시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상으로는 수직 상승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종목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주제를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뭐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만큼 또 정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뭐 시황 설명을 좀 드리면서도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 또한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춰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해야지 단순 테마 이슈만을 가지고 부실주를 매매하면 혹시 모를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경험치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이 경험치라는 것은 우리가 꼭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치가 느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과거에 그렇죠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이제 매일매일 보면서 오늘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좀 훑어보면서 당시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일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급락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열심히 자꾸만 차트를 좀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 안에 모든 흐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주가는 가격과 위치를 뜻하는 거고 거래량은 돈의 흐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연동을 시키면서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보는 만큼 또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거의 하루 종일 차트만 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차트를 보고 있고 퇴근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한 2-3시간 정도 한번 훑어보고 또 방송 전 대기를 하면서도 또 스마트폰으로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과 열정이 답이다라고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습관적인 공부 강조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자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급등주와 급락주의 특징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의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갤럭시아컴즈인데요. 갤럭시아컴즈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은 4%가량이나 상승을 하면서 3,67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대표님, 갤럭시아컴즈 지금도 좋지만 더 크게 갈 종목이겠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이 갤럭시아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히든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은 상당히 높은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면서 잠시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제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뭐 특별한 건 없죠. 지난번에 뭐 증시 자체가 약간 변동성을 주면서 아랫골이 달리면서 음봉을 좀 보여줬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이제 처음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관 쪽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 이익 구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잘 활용하면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좀 내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큰 차트를 놓고 좀 본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그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제 일봉이라든지 보통 그 분봉 차트에 많이 좀 익숙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요. 2007년도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모양인가요? 쌍바닥 패턴의 초입 국면이죠. 다시 말해서 일봉으로 쌍바닥이냐, 주봉, 월봉, 분기, 연봉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상승폭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나 주가 자체가 항상 잘 가는 구간이 있죠. 어떤 특정 가격대를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5년 선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뚫어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바로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이 기관 수급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명분화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그 해당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1,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채가 1,300억 정도 되니까 뭐 양호한 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 그리고 2018년도에 9%, 2019년도에 10%.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보율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330, 그리고 380, 390으로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음으로써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 자체가 올 한 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을 병행한다면 나쁘지 않은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 뭐 일부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순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익 구조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컴즈였습니다. 상승할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흔들리지 말고 크게 보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우원개발입니다. 어제 박 대표님께서 관심 편입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은 고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눌렸을 때 매수해야겠죠? 우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주가 자체가 오늘 약간 좀 이렇게 뭐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올라갔고 또 추세가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은 제가 우선 일봉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분기 차트입니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에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보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여기. 그래서 그 박스권, 장기 박스권이죠. 그렇죠? 2016년도 고점을 찍었었던 그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돌파를 해줬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나와줌으로써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요 정도 올리려고 어떤 이 강력한 매물을 뚫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약간의 눌림목이 올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뭐 아주 많이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바닥권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 비중을 들어가서 그냥 사고팔고를 좀 병행할 수 있는 한동안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만 연봉상으로 분기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반기 초에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뭐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개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눌렸을 때 적당히 매수하신다면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검색기를 만드는 팁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실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검색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를 일부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종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약속을 꼭 지키고 검색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는지 또 나름대로의 뭐 팁을 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가 종목을 하나 제가 한 종목을 좀 차트를 좀 훑어보면서 종목을 좀 발굴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전에도 이미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타점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한 1,000원대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뭐 방송용 멘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0원대 이상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방송용 멘트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도 제가 조금 낮춰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그 최대 주주, 2대 주주 지분 분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재무적인 측면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주가는 바닥권 종목이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종목, 소수 종목 몇 종목만 있으면은 그 종목 순환시켜서 수익을 내면 사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한 불확실성한 종목의 비중을 낮게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일정 부분의 비중을 들어가서 이익 구조를 내는 것이 속도 측면에 있어서 또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몰빵을 하고 뭐 엄청난 집중 투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깔짝깔짝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종목 그냥 두세 종목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대세급 등주를 좀 종목을 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는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하셔서 종목 얻어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참여하시고 종목 확인하시고 전략까지 좀 정보 전달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과 함께 또 급등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박 대표님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단타 매매의 꿀팁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오늘 이 시간은 그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어제 이 시간에도 그랬고 단기 급등주 매매라든지 뭐 단타 매매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또 주식의 또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 보조 지표, 그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매매법을 오늘 제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지표를 통해서 수익 확률을 높이는 방법, 과연 어떤 것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오늘도 투자병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단타 매매, 확률 높은 자리, 높은 승률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 많이들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지표는 그 각 증권사들마다 정말 그 1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또 각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는 또 지표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쓸지 이거를 써야 될지, 그렇죠? 어떤 수치값을 또 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서는요, 확률 높은 보조지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높은 보조지표라. 그러니까 확률 높은 자리가 있고 또 확률 높은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조지표가 100%의 어떤 그 승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떠오르는 것만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뭐 MACD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MACD도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도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 외에 뭐 트릭스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DMI라든지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에서 보면 사실 그 수많은 그 지표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쓰는 지표는 좀 제한적이죠. 그만큼 그 지표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바일로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그 차트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 모바일 안에 그 제공되는 지표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보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MACD, 그 DMI, 파라볼릭,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이격도라든지 있죠. 그런 지표들이 이제 그 모바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쓸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제공이 되는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지표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어떤 그 맥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정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지표만으로도 충분하고, 자, 두 번째로서는 우선 첫 번째 확률 높은 어떤 그 보조 지표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서는 그 보조 지표에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MACD라는 그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서 그 뚫어주면, 그렇죠? 영선 기준선 연성을 0 기준을 뚫어주면 이제 매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그 자리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럼 2차 매수를 뭘로 둘 거냐면은 2차 매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물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타기라는 개념을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뭐 2, 3% 뭐 5% 정도 빠졌으니 그냥 단가 낮추기 위한 어떤 그 의미로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만 많아지고 이제 주가 빠졌을 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뭐 3%, 5% 빠졌으니 한번 그 단가 낮춰보자라는 의미로 접근하지 마시고 2차 매수도 최초의 매수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매수, 물타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잘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소프트 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 뭐 보조 지표가 여기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보조 지표를 쓰면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아무 지표나 상관없어요, 사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략.
그렇죠? 전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파라볼릭을 쓰셔도 되고 DMI를 쓰셔도 되고 MACD를 쓰셔도 되고 뭐 기타 등 트릭스라든지 스토캐스 뭘 써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활용을 잘하는 게 기술인 거지 그 어떤 특정 지표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정 지표에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들 고수가 이미 되셨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지표만 집중적으로 파헤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냐?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 소프트센의 그 타점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떤 지표인지는 궁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표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수치값은 뭐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값이라는 것은 낮추면은 빠르지만 확률적 데이터가 이제 그렇죠? 낮아지게 되는 거고, 수치값을 높이면 속도는 느리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라고 만약에 친다면 뭐 나는 뭐 55에 뭐 2를 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비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비법은 공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략이 중요한 것이 어떤 특정 지표다, 어떤 수치값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너무나 휩싸이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져 버리게 돼요. 예, 정답도 못 찾고 시간만 늦어집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매수식이 나오죠. 그렇죠?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뭐 거의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 날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다음. 검정색 시그널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종가에 매수했다면 그 다음 날 23%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잘 맞을 때도 있죠. 보조지표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렇죠? 자, 다음. DST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지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참 주식이 어려우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높은 자리가 있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확률적으로 높죠. 확률적으로.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보조지표와 확률적으로 높은 수치값을 먼저 기준을 만들어 놔야겠죠. 네, 근데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보조지표를 쓸까? 막 수치값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밤을 샐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당히만 확률만 높으면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이 또 도와주는 거고 또 전략이 또 해결해 주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니까 그 다음날 17%가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보조지표 분석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기가 막힙니다, 지금처럼. 야, 저 자리에서 사고 저 자리에서 사면 떼돈 벌겠네.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근데 막상 실전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조지표를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맞는 보조지표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기법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보통 강의하잖아요. 자, 보세요. 뭐 제가 기가 막힌 기법을 개발했거든요. 네, 자 보이시죠? 여기 사고 여기서 사면 상한가더라고 17% 올라가니까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100% 맞으면은 그렇죠. 이거 공개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100% 완벽한 기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50% 정도의 어떤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기법에 플러스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100%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근사치까지 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막 이리저리 막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죠? 잘 가는 것만 제가 뽑아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잘 가는 것만 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실전에 이제 투자를 해보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엔 뭐 서점 갈 일도 없지만은요. 인터넷에서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증권책을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그러면 막 그 책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쌍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또 무슨 보조 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지면 이게 크로스고 이게 쌍바닥이면은 아 기가 막히게 잘 가고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책 팔아먹으려면 그럼 맞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죠. 안 맞는 거 얘기하면 그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차트만 딱 가지고 나서 그 책에 딱 써가지고 책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경험치가. 자, 그러면 변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를 하셔야 되고 너무 늦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여유롭게 매매하고 때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욕심이요, 이거.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만 버리면은 돈 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업 있죠? 좋은 기업 그냥 싸게 사면 돼요. 네. 싸게 사서 인내와 기다림. 요거면은 100% 돈 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그냥 내비두면 다 수익 난단 말이에요. 언제 수익 낼지 모르니까, 그쵸? 욕심 내다가 테마주, 급등주 따라잡다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좋은 주식 싸게 사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내비두면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론적인 거지 어디까지나 막상 실전에 이게 적용을 시키면 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오류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사례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예, 당연하죠. 좋은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제는 안 좋은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 자리 있죠? 요 자리요. 자, 요렇게. 다음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떴으니까 종가 베팅을 했다 치고, 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주가 자체가 한 18% 정도가 급등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치자 이거죠. 자, 다음. 지난번처럼 아 여기서도 올라가겠지 싶어서 여기 매수 시그널이 딱 떠서 매수를 했다 치자 이겁니다. 근데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보조 지표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야. 버려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MACD라는 보조 지표를 만약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 MACD는 안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 지표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자, 다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했어요. 어디서 물타기를 하느냐?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죠. 평단가를 낮춰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내가 투자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거 못 참으시겠어요? 자, 다시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가서 6% 수익을 냈습니다.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빨간불로 켜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를 제가 일부러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래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쫙쫙쫙쫙 밀리고 있고 마이너스 20% 손실이에요. 막 그냥 무서워요, 그렇죠? 예, 3%만 수익 나도 덜덜덜인데 뭐 20% 손실 나는데 뭐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뭐. 자, 기업이 좋다면,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주가가 바닥이면 뭔 걱정이냐 이거예요. 때가 되면 가겠죠. 자, 여기서 2차 매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 3% 떨어졌다고 물타기 했다가 더 떨어져서 완전히 계좌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5% 참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뭐 증권방송에서도 많이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업계 보면은 마이너스 3%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 마이너스 5% 떨어지면 손절 치세요.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을. 여러분들 제가 그 좀 전에도 그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그 종목 설명 드릴 때 이 종목 매수가 얼마고요? 뭐 어떻게 됩니다? 하는데 우리 PD님께서 가능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격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손절가는 뭐 얼마다라고 써놓지만 그것도 제가 한참 밑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지 딱 정해놓으면 그게 수학 공식이지요. 마이너스 3% 떨어지면 손절 친다? 마이너스 5% 떨어지면 손절 친다?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법칙을.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이 법칙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덩달아서 나도 3% 나도 3%인데 도대체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네? 3% 떨어지면 손절매, 5% 떨어지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렇죠? 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럼 매일 3% 손절매만 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3% 5% 떨어져서 손절 쳤다가 그렇죠? 나중에 올라가면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가치 대비해서 다른 종목 매매하면 수익이 더 잘 난다. 이 주식이 안 갈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도 안 가는 게 보통 종목들이 딱 삐뚤어지게 되면 대부분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실 필요 없고 기업과 뭐 가격과 위치가 좋다면 여기서 물타기 해야죠. 자, 단가를 낮춰봤습니다. 최초의 매수 가격과 두 번째 매수 가격 그리고 절반보다 조금 아래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거든요. 물타기는요. 물론 동일 비중을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는 자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28%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투자해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한 2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28%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네? 2개월 투자해서 28% 수익 내는 거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단가를 낮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만 잘하면 정말 산꼭지에서 물린 종목도 바닥에서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고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2차 매수도 최초의 매수처럼 매수하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당 100만 원 수익 프로젝트.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급등주 검색식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막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오늘은 제가 절대 잊지 않고 검색식을 만드는 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든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대시세 종목 오늘 제가 발굴을 했어요. 해당 종목이 지금 현재 1,000원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이 2,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송용 멘트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검색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좋은 종목 하나 발굴했는데요. 이 한 종목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계좌를 충분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재무제표 끝내주고 뭐 1대 2대 주주 지분 긍정적이고 가격도 싸고 바닥 주고 오셔서 꼭 종목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이제 또 주말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여유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또 주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낚시 뭐 또는 뭐 등산도 좋지만 우리는 또 남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차트 좀 보시고요. 공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높은 승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 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그 IT 부품 업종 가운데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내내는 아니고 상반기 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IT 부품, IT 종합, 그리고 건설, 기계, 그리고 오락문화 쪽 업종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강세를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쪽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좋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업종이고 또 정별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T 부품 종목들을 이제 훑어보니 그 중에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위치,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코넥이 좀 눈에 들어와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곧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실적이 좋은 종목을 들어가면 물론 더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재무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라든지 부채가 뭐 과할 정도로 많다라든지 유보율이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삐끗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무 안전성은 좀 갖추고 있고 화면을 좀 보시면은 뭐 보시는 것이 그냥 바닥주죠, 그렇죠? 네, 주가 자체가 납폭가대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에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튀면서 움직이지만 적정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15원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해당 종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뚫어주기 직전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를 이미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초에는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어주고자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위치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장만 좋다면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 측면으로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우선은
매수가는 뭐 오늘 제가 그 방송이 이제 그 장중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시가 뭐 근점 내지는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한 2,2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뭐 1차 정도 그리고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계획을 또 수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진 않은데 뭐 굳이 손절가를 이렇게 꼭 뭐 제시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넓게 뭐 한 1,6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고 1,600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긍정적인 업종에 속하는 에스코넥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6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검색기를 통해서 지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매할 수 있는 팁을 좀 공개하도록 하고 동시에 오늘 히든 종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분 구조라든지 가격적인 메리트 위치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금요일이지만은 뭐 종목 뭐 확인하고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바쁘시더라도 한번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종목과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